네, 오늘 장 마감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코스닥은 1%대 상승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 마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리증권 이원희 차장, W인베스트 염정 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번 이제 증시 오늘과 내일의 네. 얼굴을 비추신 이후로 예.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과 합을 맞추고 다니시네요. 그렇게 오늘 갑자기 불러서 보게 됐습니다. 아니, 갑자기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네. 오늘은 또 이건희 차장님과 염정 팀장님의 OX를 맞춰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시장에서 뭐 빼놓을 수가 없는 화장품주 이야기입니다. 중국 방역 완화에 또 화장품주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은 20%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 꼭 요거 아니더라도 화장품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OX 의견 주시죠. X로 일치가 됐네요.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우신 건가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부분 X고 네. 예,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은 O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게 화장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오늘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등 같은 대형주도 좋고요. 그리고 이츠환불이나 뭐 토니모리 같은 중소형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은데 일단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장 초반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지금 아직 상한가에 좀 안착이 되어 있는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줄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 제조에서 인적 분할이 된 부분 회사인데요. 지금 뭐 화장품에 대한 그 매출액이 대부분 99%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이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로 이 화장품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화장품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에서의 많은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내수 쪽에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은 좀 찾기 힘든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한국 화장품은 또 사실 뭐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라든지 중국뿐 아니고 다른 타 국가로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종목들 쪽으로의 좀 방향 선회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차장님은 한국 화장품 X를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화장품주에서 속상했던 게 그렇게 아모레퍼시픽이랑 뭐 LG생활건강 실적 안 좋았을 때 뭐 온갖 증권가든 뭐 그런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워낙 자체 화장품들의 그 인지도가 높아졌다. 더 이상 우리 그 옛날의 영광 찾을 수 없다라고 안 좋게 이야기 다 해놓고 갑자기 또 리오프닝이 가니까 화장품주가 대장이래요. 그래서 좀 배신감 느꼈거든요.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다르게 또 이번에 대세로 오르니까 그쵸. 예. 지금이라도 내가 늦지 않게 가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종목은 많고 뭐 할 것도 많은데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일단 오늘 이제 사실은 뭐 중국 때문에 시장이 좋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월 8일 날 이제 PCR 관련된 규제라든지 뭐 입국 절차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중국에서 생각보다 빨리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화장품주가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중국 관련돼서 그 중국이 한참 좋아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관련돼서 이제 붐업을 할 때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전 세계에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화장품 주식까지 됐었는데 그런 이제 예전의 영광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같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를 이제 할 걸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염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중국에 진짜로 수혜가 되는 종목을 찾으려고 할 거고요. 한국 화장품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화장품주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모멘텀적으로는 가장 빨리 움직이지만 또 가장 빨리 꺼지는 게 한국 화장품이고 그 안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주단학입니다. 예, 응팔에 나왔던 주단학이고 그 외에 이제 뭐 효움이라든지 뭐 산심 뭐 이런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제가 아는 브랜드가 주단학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엔
브랜드 파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 조금 올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또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뭘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비해서 인지도는 좀 많이 약한 브랜드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닥 그렇게 선호하는 브랜드가 뭐 많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X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차라리 이제 투자를 하실 거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기존에 이제 중국 진출해서 굉장히 아모레퍼시픽이 좋았던 부분들은 사실은 그때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가장 비쌀 정도로 좋았던 이유는 사실은 유통 라인을 되게 단순화해서 거의 직영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대와 맞지 않아서 여러 구조 조정을 했고 결국엔 이제 그러고 나서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뭐 해외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마케팅을 좀 늘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하면 사실은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모멘텀 플레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화장품 관련된 전 세계적인 리오프닝 관련돼서 좋다라고 하면 사실 뭐 저는 연우같이 그 자동차로 따지면 부품주죠.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더 뭐 퍼포먼스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같이 이제 중국에 일찌감치 진출을 해서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계속 중국 브랜드들의 OEM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조금 더 사실은 좀 탄탄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고인 사장님의 주단학 이야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채팅방이 좀 뜨거워요. 주단학 언제적 상표인가 그러는데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그 응팔에 보면 나옵니다. 예. 네. 응팔에 보면 알 수 네, 있는 저희 어렸을 건가요? 때 이제 그 방문 판매 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머니들 오. 마사지 해주고 화장품 팔고 했던. 예. 네네. 다행히 제가 모르는 게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모레도 그때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때 태평양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태평양이죠. 네, 그건 제가 알아요. 태평양. 안 해요. 알면 네. 좋은 거죠. 뭐 지식이 많은 거니까요. 그죠? 네. 저도 뭐 참존까지는 아는데, 주단학은 몰라서, 근데 이고인 사장님하고 조금 선을 그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동 볼게요. 오늘 대동의 주가도 같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 상승 수혜라는 또 타이틀이 붙어버렸어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모두 5로 일치가 됐고요. 오늘 뭐 외국인의 매수 속에 4거래일 만에 반등 노리고 있습니다. 대동의 큰 장점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대동의 큰 장점 실적이죠. 네. 실적 대비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제 1조를 넘어섰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실적 1조 3천억 원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일단 작년에 거의 한 2배 가까운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뿐 아니고 농기계 관련된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동과 TI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TIM은 사실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두 종목의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분기에 가장 고점을 좀 찍고 나서 지금 사실은 좀 주가가 많이 좀 3분기에는 많이 밀렸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시 또 실적에 대한 또 확실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또 주가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TIM, 대동 모두 다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럼 농기계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이 없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농기계 관련된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대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출의 비중이 워낙에 좀 높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 농기계에 대한 매출 부분이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거의 한 70%,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동도 마찬가지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 대한 진출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현대건설기계가 또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소형건설 장비 공급에 대한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단순히 뭐 농기계에 이제 머무른다라기보다 소형 모빌리티 쪽에 대한 시장의 확대가 좀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은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는 2분기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는 아직까지도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조금은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거래량이 뭐 많이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최근 12월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은 실적이 가장 큰 핵심이었다. 두 분 모두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산을 볼게요. 어제 저도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영공을 북한 무인기가 침범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격을 하긴 했지만 격추를 하진 못했고요. 오히려 출격한 KI-1 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과 동시에 우리 기술력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불거졌달까? 이런 사이에서 오늘 LIG 넥스원이 상승하고 있긴 한데 두 분의 방산주에 대한 생각 어떤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로일치를 해주셨어요. LIG 넥스원에 대해서 방산주 탑픽 등극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견인 건지 또 이 여러 가지 뉴스 속의 방산주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희 사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 관련해서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뭐 해외도 여전히 지금 방산에 대한 수요가 특히 이제 유럽 쪽, 동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본 거는 미국의 방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산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아랍 쪽에 이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뭐 LIG 넥스원이 탑픽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방산의 탑픽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엔 LIG 넥스원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저비용으로 가장 큰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는 결국엔 북한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엔 미사일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런 단거리, 중장거리, 단거리 이런 미사일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LIG 넥스원이 조금은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또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어제 사건 때문에 뭐 이게 오히려 방산주의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호재 더 기술 투자를 해야 되고 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방산주들은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데 국방부는 되게 힘들겠죠. 예, 그래서 많은 또 문책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방산주 탑픽에 대한 O 의견보다는 이제 방산주 그리고 LIG 넥스원에 대한 의견으로 O, 탑픽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영향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장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종목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골랐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시죠. 원재료 하락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종목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최대 수혜예요. 앞서 이제 화장품 난 최대 수혜 그 대장주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과 현대 에너지솔루션. 저 개인적으로 롯데 관광개발 너무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해요. 내가 좋게 봐서. 가끔 뭐 네. 고장난 시계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저는 뭐 일단 뭐 대장주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뭐 가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흐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국제 정세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그 다른 카지노 주들보다 가격은 좀 덜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워낙 아직까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오히려 좀 퍼포먼스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롯데관광개발을 골랐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4분기에 이제 전세기라든지 뭐 제주 항공노선 이런 것들이 확대하면서 손실 규모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사업 부분이죠. 이쪽에서도 지금 VIP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항공편을 뭐 홍콩 7회, 뭐 일본 2회, 말레이시아 3회 이렇게 전 세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지노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예 비행기에 태워갖고 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나 GKL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국 노선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VIP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 많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롯데관광개발 예전에 이제 제주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한참 중국인들 많이 올 때 한번 가봤는데 거의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붐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마카오나 이런 좋은 데보다 더 큰 이제 그 카지노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한국에 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 오면 더 대접을 잘 받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카오 같은 경우는 웬만한 베팅 금액 가지고는 VIP가 되기 어렵지만 국내는 VIP가 되게 쉽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리오프닝이 돼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행을 할 때 여행객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던 거는 갔다가 올 때 격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해제되면서 늘었고요. 중국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산층이나 서민층보다 오히려 상류층들이 더 빨리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지노가 가장 먼저 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전히 호텔이라든지 여행 사업 부분은 안 좋았지만 좋아지고 있고 호텔 사업 부분은 안 좋을 때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쪽에서 까먹을 일은 없다라고 봤을 때 플러스 알파만 작용하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충분히 지금 자리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 목표 주가는요? 네, 목표 주가는 지금 일단 보수적으로 16,500원으로 먼저 잡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올해 6월 달에 폭락하기 직전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가격에 제자리까지는 돌려놓고 그 다음에 한번 더 갈지 안 갈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6,500원, 손절가 11,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염정팀장님의 종목이에요. 처음에 이제 키워드만 봤을 때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조선주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조선주는 아니었어요. 네. 일단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으로는 올해 이제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연간으로 약 한 10배 정도의 성장세. 작년에 영업이익 95억 정도 됐는데 올해 한 900억 원이 넘는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큰 폭으로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일단은 원재료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폴리실리콘인 가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 좀 나타나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달 동안 약 한 10% 가까운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비 쪽에서 이제 운임 비용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운임 비용은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상하이 운임 지수라든지 BDI 지수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해서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지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재료가 하락과 그리고 운임 비용 같은 비용 면에서의 이익이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전반적으로 특히나 뭐 신재생 쪽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지금 IRA 발표하기 우리 올 여름쯤이었는데 7, 8월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외국인 지분율이 그때 8월 기준으로 5%대 정도 지분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자로 11%까지 늘어나면서 IRA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늘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반등에 대한 모습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5만 원대 전후면은 일단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5만 원대 아래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수급도 좀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이건희 차장님, 오늘 눈에 띄었던 외국인의 매수 매도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일단 정리를 쭉 했는데 네. 일단 매수한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약간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이제 순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호텔신라,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제주항공 이렇게 지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고 또 순 매도 종목을 또 보면 LG에너지솔루션, 뭐 LG화학, 그다음에 SK하이닉스, 2차 전지 쪽이랑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일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솔루션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고요.
여전히 자동차 쪽 기아도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안타깝게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가집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장 끝나 봐야 정확하게 매수 매도 순위를 알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외국인들조차도 약간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은 패시브성 자금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호텔신라라든지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이쪽 사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은요? 네, 기관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관련된 뭐 항공주,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같은 경우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역시도 지금 12월 내내 지금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기관들은 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인 섹터의 강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의 수급이 대부분 다 쏠렸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2%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시 700선 위에서 704.0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